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수정입니다. 특정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생겨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물질 사용 장애라고 하는데요. 특히 마약은 한 번만 사용해도 중독될 수 있어서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이 전년보다 50% 늘어난 27,611명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선생님과 함께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물질 사용 장애 중에서도 마약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을 하면 그 불안이라든지 화가 상당히 많이 마비가 되거든요. 이 불안과 화가 마비가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원래 있던 행복감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행복감이 일상생활에서는 느끼기 힘든 정도의 행복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괴로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사실은 중독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마약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좀 시작할 때 나는 뭐 한 번만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약이 통제를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나요, 실제로? 대부분은 자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원래 그렇게 괴로움이 크지 않으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한두 번 하다 많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계속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약을 언제든 끊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끊지 못하고 중독에 이르고 그러다가 결국 병원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만큼 좀 마약 중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약 중독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또 내 주변인들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릴 것 같아요. 좀 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중추신경 흥분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그래서 흥분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짜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주변 사람들을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제의 경우에는 몽롱해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평소와 다른 좀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약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약물 사용 초기에는 뭐 빈도수가 많지 않고 약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가족들이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일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약 중독이 개인의 성격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인데요. 마약을 하면은 또 사람이 180도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가요?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금단 증상이 보통은 이제 불안이라든지 예민함, 신경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에 의해서도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약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끊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기고 결국은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소와 다른 성격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약은 완전히 끊을 수 있나요? 인데요. 마약 중독에서 완전한 회복 또는 완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평생 유혹을 참으면서 살아야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완치도 가능합니다.
이 중독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완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 없이도 건강하고 지속적인 그런 행복감이 생긴다면 그게 이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 그리고 보람이라든지 자기 존재의 가치, 이런 사랑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들을 찾으신 분들은 거의 갈망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태도의 변화 없이 단약만 계속하게 되면 평생 동안 유혹을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이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 겪는 금단 증상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금단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못 끊는 경우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금단 증상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약의 종류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중추신경 억제제 계통의 약들이 금단 증상이 심한 편입니다. 술도 중추신경 억제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시면 잠도 못 자고 손도 떨고 땀도 흘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이런 마약성 진통제 계통의 약을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끊게 되면 주로 극심한 통증, 전신의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심한 불안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갈망감이 올라옵니다. 순한 사람도 이런 금단 증상이 되면 치료진한테 약을 달라고 소리를 친다든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갈망이 멈춰지지가 않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약을 구해서 온다라든지 그렇게 재발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 10대 중에서도 마약 중독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특히 SNS나 인터넷 통해서 마약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10대들이 마약 중독에 좀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이제 판단 능력, 그리고 억제 능력, 그리고 실행 기능 여러 가지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전두엽 기능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도 발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대들은 아무래도 그런 전두엽 발달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 능력이 약하고 충동 억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 물질 중독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특징이 그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약을 하거나 그런 범죄 행동에 연루된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따라서 같이 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마약 중독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든 약을 피하고 약으로 인한 후유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기간에 해당을 합니다. 약을 했던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약을 SNS를 통해서 구했다면 SNS도 다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점점 이제 후기로 갈수록 약을 사용했던 그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약을 했을 때 어떤 연결되는 느낌이 좋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약을 하면 우울증이 좋아진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기만의 그 핵심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샅샅이 찾아내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어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질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후기 치료에서는 다 해결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이런 치료뿐만이 아니고 마약에 중독이 되었다가 회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회복하신 분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그 현실감 있고 실질적이고 믿음이 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자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회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태도라든지 올바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회복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회복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치료 기간만 3개월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후기까지 합치면은 좀 치료 기간이 꽤 길 것 같은데, 이게 치료 기간이 전체는 어떤 정도로 되나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1년에서 5년 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의 선택으로 너무 긴 시간을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좀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마약 중독은 의지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의지만으로는 중단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요. 단순히 단약을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단약이 목표가 아니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큰 변화를 자기 혼자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치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숙해지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약 중독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마약에 중독되면 또 성격도 바뀐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울증이나 폭력성 이런 게 커지다 보면 욱하는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질환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마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환이 생기거든요. 금단 증상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뇌가 변화가 되게 되면서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불안증도 생기게 되고 강박증, 불면증, PTSD, ADHD 또는 정신병적인 증상, 성기능의 문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약을 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 정말 일시적이어서 우리는 그걸 쾌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쾌락의 끝에는 아주 길고 긴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약을 예방을 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짧은 쾌락이 아니라 아주 길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복을 찾아야지 우리가 예방이 되고 치료가 가능한 것인 거거든요. 이런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고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정말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중독이 예방이 되고 또 중독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김대진 선생님과 함께 물질 사용 장애 중에서도 마약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